제가 주니어 때는 기획이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이벤트 우리도 해요. 뭐 굿즈 만들어요. 우리 브랜드도 굿즈 만들자. 제가 콘텐츠 기획자로 오래 일하니까 이제서야 좀 보여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야? 대본이 필요할까? 작가를 써야 할까? 그러면 게스트는 어떻게 섭외할 거야? 편집은 누가 하지? 업로드 주기는 어느 정도 생각했어? 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우리가 이 콘텐츠를 왜 시작했는지를 자꾸 되새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나가는 게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브랜드 컨텐츠 만드는 한다혜입니다. 지금은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헤라 브랜드 유튜브 총괄해서 맡고 있고, 이전에는 CJ ENM 커머스 부분 PD였습니다. 헤라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브랜드의 언어를 뭔가 시청자들이랑 되게 친근하게 소통하는 곳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헤라라는 브랜드가 되게 고감도의 브랜드 필름 이런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2022년부터 와서 소비자와의 거리감을 좀 줄이는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텐츠들이 되게 다양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 유튜브가 5만 정도의 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 어느 정도는 성장한 채널이긴 했는데, 그 채널을 이제 뜯어보니까 뭔가 와글와글한 그런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콘텐츠를 올려도 댓글도 하나도 없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이제 5개 시리즈를 이제 그 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한 16만을 돌파한 성과가 있는 그런 채널이 되었어요. 럭셔리 뷰티 브랜드가 캐주얼한 앵글에 어떻게 보면 B급 감성으로 좀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콘텐츠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시도를 한 이유도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할 때라고 느끼긴 했어요. 제가 뷰티 브랜드들을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고감도의 어떤 럭셔리함을 보여주는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도 있고, 정말 쉽게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헤라는 되게 헤리티지가 있고 럭셔리한 브랜드이긴 하지만 약간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랑 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관계를 형성하려면 우리가 실제로 그 시청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고 잘 담아내는 채널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약간의 나의 허술함이나 이런 거를 조금 드러내면서 얘네가 인간적이네, 이 브랜드 뒤에 이런 사람이 있네, 약간 이런 걸 보여주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유튜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걸 실제로 처음에 이제 기획해서 윗분들 설득하고 회사에서도 그런 설득의 기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순탄했나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유튜브로 검색되는 모든 책을 사실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소셜 관련한 뭐 컨퍼런스나 강의나 세미나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무조건 들었어요. 누가 막 유튜브 뭐 알고리즘이나 뭔가 돌아가는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만큼 잘 대답할 사람이 없다 싶을 만큼 진짜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내가 밀고 있는 방향이 맞다, 뭐 이런 거. 그쵸. 자신감이 생겼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떤 기획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 방향이 맞다, 이걸 밀고 나가야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바꿔야 한다라고. 근데 사실 기획안이 통과됐다고 또 끝은 아니잖아요. 처음 시작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도 사실 유튜브는 아시겠지만 반응이 바로 오지 않잖아요. 사실 아무도 막 저에게 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돼? 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냥 스스로를 많이 체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직하고 한 반년 정도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막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자는 동안 일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꺼지지 않는 PC 같은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견디기 위해서 그냥 저를 되게 많이 다독였는데, 사실 저의 내적 어떤 강인함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오는 증거가 조금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컴퓨터에 그 약간 용기를 주는 말들을 모아놓은 폴더들이 약간 있어요. 그냥 다른 팀 사람들이 헤라 유튜브 올린 거 재밌더라, 잘 보고 있어로 이렇게 뭔가 메신저를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영상에 달린 뭐 다정한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채워주고 뭔가 그치, 제대로 가고 있어라는 감각을 하게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뭔가 이게 맞았다 하는 모먼트가 있었나요? 뭐 구독자 수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의 반응이라든지. 반응이 좀 있다라고 느낀 거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메이크업 이제 스타일 바꿔주고 이런 콘텐츠를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첫 게스트를 조금 특이한 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틱톡커고 그분들의 팬이 와서 이 언니 여기 나왔네? 막 댓글을 달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와글와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헤라에 대한 되게 이렇게 긍정 반응도 같이 진짜 섞여서 많이 나오면서 뭔가 새로운 고객들을 우리가 만나는 장이 되고 있구나. 그걸 좀 느끼긴 했어요, 처음으로. 듣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이 뭔데요, 피디님? 한달 피디님이 생각하는 기획이란? 저는 이렇게 나름의 어떤 정의를 세워보자면 기획은 제가 하고 싶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결과물까지 가기 위한 것이 사실 빈칸이거든요. 근데 그 빈칸의 목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니어 때는 기획이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이벤트 우리도 해요. 뭐 굿즈 만들어요. 우리 브랜드도 굿즈 만들자. 막 약간 이런 게 되게 기획력이 크리에이티브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콘텐츠 기획자로 오래 일하니까 이제서야 좀 보여요. 그 결과물을 만들려면 딱 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랑 어느 정도 기간 걸리겠다. 이거는 누가 잘하니까 누구 불러서 이거 해야겠다. 라는 그런 게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스스로. 제가 이제 MZ세대의 조연출들이랑 일하는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와 봐 라를 시키는데 보통 요즘 뜨는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그냥 요새 뭔가 힙하다는 그런 포맷 같은 거를 레퍼런스로 가져와요. 우리가 사실 이 채널을, 이 콘텐츠를 왜 하는지가 먼저이고 그 포맷이나 담기는 방식 같은 게 이제 잘 어우러져야 이 좋은 기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뭔가 이게 힙하기 때문에가 약간 충분한 당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브랜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본질적으로는 담겨 있어야 되고 예능스럽게 아니면 뭐 다큐스럽게 담기는 하지만 결국 이 알맹이가 항상 살아있다는 거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좀 뭔가 변수도 있고 네. 하다 보면 바꿔야 되고 뭐 이럴 때 네네. 있잖아요. 그럴 때도 기획자가 또 가져야 될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획자는 선택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선택들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되게 망설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망설이는 걸 들키는 순간 약간 촬영장의 흐름이 뭔가 이렇게 엉켜요. 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다들 약간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그 기류를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서 A로 갈게요 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뭔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에너지가 딱 모여서 같이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돌아보지 않고 뭔가 빨리 선택하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기획자는 현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피디님은 주니어 때 현장에서 어떤 기획자셨나요? 주니어 때는 너무 실수도 많이 했고 헤맸던 것 같아요. 저의 스타일을 찾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PD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선배는 막 엄청 카리스마 있어요. 스태프들한테 막 소리도 지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저게 맞는가? PD는 약간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좀 세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다정하고 살랑살랑하고 막 이렇게 필요할 때는 감독님들한테 잘 빌기도 하고 약간 이런 선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많이 기댈 줄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정말 잘했을 때는 이렇게 공을 돌리고 큰 소리로 칭찬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의 나약함을 드러냈는데 되게 주저가 없거든요. 좀 마음이 힘들다,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된다 이런 거를 드러내면 이렇게 모두가 되게 힘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잘 똘똘 뭉치는 느낌이에요. 기획자로서 필요한 거는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윤활유 역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획자로서 좀 크게 성장을 하려면 그 자기만의 무기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자에게 필요한 무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의외로 코덕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단점 아니에요, 기획자로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내가 맞나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메이크업 하는 것도 정말 귀찮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찌 보면은 되게 기획에 좀 생소한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처럼 많이 코스메틱의 고관여자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튜토리얼도 있을 수 있고 길거리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는지 좀 이렇게 막 마이크 대고 물어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의 코덕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뷰티 콘텐츠가 아닌 기획을 좀 할 수 있었거든요. 나의 단점도 어찌 보면 나의 어떤 뾰족한 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신기한 씨앗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헤라 유튜브를 봤을 때 주로 좀 롱폼이 많아요. 맞아요. 요즘은 숏폼이나 이런 게 좀 대세긴 한데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롱폼의 어떤 진정성 있고 서사가 있는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렌드에 따라서 뭔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고 해도 오래 가는 컨텐츠는 사실 길게 얘기하고 오래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획자에게 필요한 건 나만의 철학을 지키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획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로망적인 그런 그 직무기도 하잖아요. 기획자 하면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 파리로 떠나야 될 것 같고 맞아. 근데 피디님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대단한 뭔가 문화 생활이나 이런 걸 해야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건져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쨌든 기획의 어떤 원천은 그냥 제 안에 있긴 하더라고요. 제 후배 중에 되게 일을 잘하는 그 조연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별명이 MZ답지 않은 MZ예요. 그 친구는 막 뜨개질 유튜브 보고 그런 거 엄청 사실 졸리잖아요. 약간 요새 트렌드랑 맞지 않는데 되게 그 친구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뭔가를 기획을 저한테 탁 던져요. 그 친구가 할머니랑 되게 친한데 이제 그 할머니가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시는데 그게 너무 즐거워 보인다고 저한테 다혜님 저희 그 노인 학교에 가서 메이크업 알려드리는 콘텐츠 어떨까요? 막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기획자는 그러니까 요즘 남들이 뭘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자꾸 눈길이 가고 뭔가 이상하게 끌리네 자꾸 나 저거 알고 싶네 약간 이런 걸로부터 출발하면 그게 약간 고유한 뭔가 나만의 아직 아이덴티티가 담긴 기획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운 곳에서 있는 떨림을 발견하는 게 되게 좋은 영감이에요. 피디님께서는 몇 년 정도 지금 기획자로 일을 해오셨죠? 13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넘게 롱런하는 팁이 좀 있을까요? 새로운 걸 항상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랑 잘 맞는데 그래서 뭔가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단단한 루틴이 생기는 걸 약간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다른 시도를 이제 해봐요. 시리즈를 뭐 다른 걸 론칭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우리가 부르지 않던 다른 결의 게스트를 섭외해본다던가 그런 자극이 계속 있어서 사실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일부러 저를 불편하게 해서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 뭔가 내가 더 채워야 할 구멍은 어디 없을까? 약간 그런 거를 계속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해야 그게 해야 될 동력이 되지 않나. 근데 듣다 보면 피디님이 그러면 언제 쉬시나? 네, 뭐 휴식이나 이런 거는 아예 안 하세요? 뭐. 그러니까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오래 하려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내 업만 공부하다 보면은 약간 좁아지는 것 같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서 얻는 인사이트도 되게 크고 그게 되게 좋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브랜드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어 왔어요. 가끔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너무 잘 파는 것만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창작자다 보니까 나름 가끔은 약간 숭고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 욕망도 있거든요. 가끔 이제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본업이랑 정말 대척점에 있는 무언가를 많이 찾았어요. 그게 무엇일까를 많이 찾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막 꼭 무언가를 팔지 않아도 되고 시장에서 뭔가 가격표를 붙이지 않는 그런 콘텐츠는 약간 비평이나 아니면 시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읽을 때 너무 마음 편해지고 일과 정말 분리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뭔가 치유도 되고 다시 이제 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약간 그런 원동력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주니어분들,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너무 멋있는 롤모델 같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내가 주니어로서 이 사람 뭔가 따라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부분에서 주니어분들 입장에서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할 때 내 자신감을 얻으려면 자기 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약간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뭐 도서관에 간다든지 아니면 돈을 들여서 세미나를 간다든지 더 성공한 선배에게 커피챗을 요청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멘토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부가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서 얻는 데이터로 이제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상사에게 어떤 질문이 와도 다 받아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본업의 중요성을 되게 피력하는 사람이긴 해요. 저는 본업으로서 우뚝 섰을 때 그 인생이 되게 빛나는 것 같아요. 뭔가 내 본업으로서 뭔가 나를 설명할 수 있을 때. 약간 업력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와
실패와 성공 경험을 쌓으면 그 업력은 또 잘 쌓이거든요. 그걸 쌓을 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을 견디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본업을 열심히 하고 업력을 쌓아서 자신감 있게 일을 하다 보면 피님처럼 책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좀 출간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도서를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은 되는 기획이거든요. 되는 기회. 네. 네. 뭔가 나만의 이상함을 발견하고 그런 설렘 버튼을 켜는 그런 기획자의 비밀스러운 스킬들이 모두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일을 오래 하면서 보니까 사실 그런 기술이나 과정 같은 거는 어디서든 배울 수 있거든요. 이 일은 되게 기술보다는 태도이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어떻게 쌓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오래 애정 있게 할 수 있는지 뭔가 그런 주제에 관해서 깨달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촘촘히 다 넣었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자질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까? 이런 힌트를 되게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적극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니어분들, 스타터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4년 정도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본업 천재를 꿈꾸고 있습니다. 본업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정말 깊게 뭔가를 경험해보고 정말 흠뻑 빠지면서 이렇게 배우는 무언가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온전히 나에게 남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필드에 있던 간에 정말 진심으로 기획해보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가 어디에 끌리는지 그거를 발견해보시고 온전히 자기 일에 몰입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그래서 업력을 꼭 길러보시고 정말 미쳐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본업 천재 한번 돼보시죠. 네, 화이팅 하세요.